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암침과 사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행생극론 2번째 시간 상극과 반극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생과 설기가 과도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상적인 상극을 벗어나는 과도한 상극이라든지 아니면은 극을 당하는 쪽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상극하고자 하는 쪽을 극하는 그런 반극 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방에서는 승모라고도 쓰지요. 이제 승리한다, 모욕한다 이럴 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은요. 상극과 상생은 마치 자동차의 그 엑셀과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도 어느 정도 가지를 나무가 자랄 때 솎아줘야 되고 집에서도 뭐 과도한 칭찬이나 보호보다는 이 아버님의 어떤 훈계라든지 꾸중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반듯하게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과 상극은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좋고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공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극이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자복부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식이 복, 갚아준다, 부수, 부모의 원수를. 우리가 이제 침술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여기 목이 있어요. 목이 있으면 목은 우리가 장부상으로 봤을 때 간단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평소 때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의 기능이 어떤 병에 의해서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목을 극하는 금극목, 금의 기능이 과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극목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직접 금을 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목의 자인 화를 갖다가 보호해줘요. 화를 보호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생 화를 보호해주면은 화의 기운이 강해져서 걔가 화극금을 하겠죠. 화극금을 하면은 금이 금극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복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호해서 걔가 나를 극하는 그 힘을 억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암침에도 이런 방법이 나와요. 이게 이제 견제방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강실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사암침 강의를 글쎄 언제 할 수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극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극 현상이 뭐냐면은 극을 받는 쪽이 오히려 극을 하는 쪽보다 힘이 더 강해서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화다수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은 물이 패한다, 썩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수극화잖아요. 그죠? 수극화가 정상적으로 될 때는 괜찮은데 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화가 막 세요. 세면은 오히려 그 화의 기운이 물을 갖다가 썩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쎄 뭐가 있을까요? 크게 생각은 안 나는데 여름에 녹조 현상 같은 거 그런 거 아닌겠나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다화멸이 있습니다. 금이 과하면 화가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불은 조금 있는데 화극금이잖아요. 불은 조금인데 극을 받는 엄청난 양의 바위라든지 쇠가 있다면은 불이 꺼져버리겠죠. 세 번째, 목다금결. 목이 많으면 금이
금이 간다. 금극목인데요. 금극목인데 그냥 뭐 조그마한 도끼로 엄청나게 큰 뭐 장작을 갖다가 팬다면은 그 도끼에 이가 빠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다 목절. 토가 과하면은 목이 부러진다. 원래 목극토인데 그 나무는 조그마한 그냥 한 기둥 정도가 있는데 그 기둥으로 엄청난 만약에 산을 받친다고 하면은 그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다 토류. 수가 많으면 흙이 흘러간다. 토극수인데 수가 너무 많으면은 큰 홍수 같은 것들이 조그만한 제방을 덮친다면은 물이 이렇게 흙이 휩쓸려 버리겠죠. 이것이 이제 반극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간지론, 십천간하고 십이지지 조금 더 이제 더 가까이 갈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게 뭐냐면요. 오행유속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모든 현상을 갖다가 오행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 그러면은 산고 감신함. 그다음에 방향 그러면은 동남 중서북 이런 식으로 성격 그러면 노소사려공 이런 식으로 근맥 깊이 골 풍열습조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오행유속표를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는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도끼를 잊어버렸어요. 도끼를 잊어버렸는데 이웃집 총각이 아무래도 그 도끼를 가져간 사람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그 총각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눈빛, 움직이는 행동, 그게 다 도끼 가져간 거를 갖다가 감추기 위한 어떤 행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그동안에 옆집 총각이 했던 말이나 그 다음에 눈빛이나 행동이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이 있잖아요. 달이 더 커졌다가 더 작아졌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달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하고 달의 각도에 따라서 보름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이즈러진 조각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훨씬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참 둥그런 보름달일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깜깜한 금음달이나 아니면 이즈러진 상현달, 하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이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 김소월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벗은 서름에서 반갑고 님은 사랑해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밤을 고추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르라 나는 마시리. 여러분 봄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싱그러운 봄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